안녕하세요. 자,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좀 완전히 다른 두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무려 4,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이 거대한 문명의 뿌리에 대한 자료고요. 아, 중국 문화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내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이 우리 몸이랑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헤친 그런 최신 과학 연구 결과들이에요. 네. 받아보신 자료가 좀 방대할 수는 있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좀 흥미로운 사실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좀 한편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그 거대한 문명을 지탱해온 뭐랄까 사회적인 접착제가 뭔지 좀 살펴볼 거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가진 그 놀라운 치유의 힘 있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을 만나볼 겁니다. 와, 기대되네요. 그럼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인구가 13억, 역사가 4,000년. 아,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 어마어마하죠. 이토록 오랫동안 이 광대한 영토랑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온 비결이 뭘까요? 특히 자료 보니까 인구의 91%가 한족이라지만 지역별로 문화나 언어 차이가 꽤 크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언, 또 문화, 이걸 다 아우르려면 뭔가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통일된 문자체계예요. 아, 문자요? 네, 말이 달라도 글이 같으니까 수천 년간 왕조가 바뀌고 지역 차이가 있어도 지식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유지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와, 말이 안 통해도 같은 글을 읽고 쓴다는 거, 그 힘이 대단했겠네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게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서 거의 사회 통합의 도구였던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문자가 첫 번째 비결이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핵심 요소로는 유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유교. 네, 유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철학이자 사회 규범으로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죠. 특히 그 조상 숭배 같은 가족 중심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 위계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종교보다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군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무신론 국가지만 불교가 가장 크고 도교 같은 전통 종교와 함께 이 유교적 가치관이 뭐랄까 문화적 DNA처럼 작용해온 셈입니다. 물론 정부 승인하에 이슬람교나 개신교, 카톨릭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통일된 문자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 뿌리내린 유교적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수천 년을 이어온 그 거대 문명의 기둥이었군요.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현대로 돌려서요. 우리 주변 환경이랑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치유 공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제는 정말 과학이 우리 주변 환경의 힘을 증명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네. 아, 그냥 공원이 아니라 잘 디자인된 공원이요? 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도시 속 인공적인 공간도 디자인에 따라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어떨까요? 숲 연구 결과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박사님 연구팀은 자연 숲 환경, 특히 자료에 언급된 그 대나무 숲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기분 전환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혈압이랑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킨다. 이런 구체적인 생리적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와, 몸이 직접 반응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스미스 박사 연구는 심리적인 측면을 다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나만의 공간, 또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감각적인 자극, 그리고 조명이나 색채, 예술작품 같은 미학적인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 또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예쁜 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속에서 녹지 공간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필수 요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막연히 녹지가 좋다 이걸 넘어서 어떤 녹지 공간이 또 어떤 디자인 요소가 정신건강에 가장 효과적인지 이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예측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증거 기반 디자인이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통일된 문자와 유교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틀이 어떻게 수천 년간 거대한 사회를 지탱해 왔는지 봤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잘 설계된 환경, 특히 자연과의 연결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죠. 고대의 지혜가 어떤 사회적인 웰빙을 추구했다면 이제 현대과학은 개인적인 웰빙을 위한 환경의 역할을 밝혀내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 두 가지 관점을 당신의 일상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렌즈로 한번 삼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공간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웰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작은 변화라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와의 연결, 유교적 가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 숲의 치유력 같은 거요. 또 공동체와의 연결, 도시 공간의 역할 같은 것들. 네, 연결이 중요하군요. 이들을 실마리 삼아서 한번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